네, 안녕하세요. 거의 이러다 밤샐 것 같습니다. 앞에 하고서 설명을 하고 늦을까봐 분명 경기가 8시 5분이거든요.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예, 한 대 보고 1학년 통합과이랑 2학년, 3학년 물리하고 있는 곽정혁이고요. 저 혹시 설명회 12월달 중순에 한번 했을 때 뵙고 2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빠르게 좀 할게요. 2023년도에 이거 설명회 때 학교 설명회 때 한번 들었던 건데 2023년도 통합과 실적입니다. 요 친구들이 올해 수능 봐가지고 이제 대학 간 친구들. 요 동교 1등이 이제 서울대의대 수시 합격했다고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고, 그 친구가 저한테 1학년 통합과학은 1년 내내 들었고 2학년 물리원도 1년 내내 들었죠. 이 친구를 제가 이제 매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과학은 다 완성이 돼 있었어요. 2학년 물리화까지 2바퀴 돌렸기 때문에. 근데 2년 내내 제 수업을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한 번도 숙제를 안 해온 적이 없어요. 영어는 문영쌤 거 인강 들어도 제 거 현관 다 왔어요. 그래서 2년 끝나고 난 다음에 3학년 올라갈 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 다 아는데 뭘 자꾸 내 수업을 계속 그렇게 다 오니 했더니 가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5개념이 있더래요. 그거 정정받는 게 너무 좋았대요. 2학년 물리가니까 이제 질문이 현재 줄어들었어요. 워낙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적인 설명도 다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마지막으로 물리 개념 설명 들었던 수업이 중학교 2학년이래요. 어느 순간 대치동의 어느 물리 선생님도 개념 설명은 안 하더래요. 문제풀이만 하는 거지. 저는 내신 대비할 때도 개념 설명 하거든요. 2학년도 그렇고 1학년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그 개념 설명 듣는 게 좋았대요. 제가 10년 전쯤에 한번, 올해 수업이 이제 18년 차인데 10년 전쯤에 아이들한테는 제가 28살이라 뻥을 쳤습니다만 18년째 수업하고 있는데 10년 전쯤에 약간 매너리즘 빠진 적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 정도는 말을 안 해도 알지 않을까? 기초적인 것도 말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 이제 설명을 좀 생략하고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해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봤더니 아이들을 믿은 게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제 스승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몰라. 모르는데 안다고 한 척 하는 거니까 아는 거 있더라도 다 설명 다시 해줘. 그래서 다시 판서 수업사를 바꿨어요.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10년 지났는데 최상위권, 극상위권 치는 학생도 제 수업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때 저한테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한 대보 친구 벌써 한 80명 되죠? 제 수업 스타일 이미 벌써 알 겁니다. 전부 다 판서 수업합니다. 빔 써서 수업하는 건 문제풀이 말고는 없어요. 전부 다 판서 다예요. 왜냐면 제가 써야 학생도 써요. 사람은 써야 공부가 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은 과학 수업도 빔 틀어놓고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문제 풀고 있어요. 그럼 잘하는 애들은 그거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뭐지 저게? 이러고 그냥 오는 거예요. 3시간 안 듣고. 저는 그렇게 수업 안 하죠. 두 번째는 요거는 실적은 좀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재작년 마지막 구등급제였고, 그리고 이제 요게 작년이죠. 여기 작년이죠. 그래서 2023년부터 제가 1학년, 2학년 수강생도 제일 많았고 전교 1등도 계속 배출했고 1등 제일 많이 배출했고요.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가 시험 잘 봤죠. 아이들이. 작년에 358명이 중간고사 시험을 봤어요. 2학기 기말고사 때는 34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전학을 한 10몇 명 가는 바람에. 전학은 20몇 명이 갔죠. 전학 온 게 10몇 명이라, 순증한 게 이제 마이너스 10명이었고, 그래서 36명까지 1등급이었는데 제가 24명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명이 추가됐어요. 성적 체크 안 했던 친구가 알고 봤더니 1등급이어서 25명이었죠. 그래서 3명당 2명꼴로 1등급은 제가 이제 대출했는데, 안타까웠던 건 중간고사 때 2등급이 좀 적게 나왔어요. 제가 수강생이 좀 100명이 넘는데, 이게 이제 합쳐서 5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3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부터는 그 친구들 신경 많이 썼어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들어도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3등급 과학 힘든 친구들 시험 썼더니 한 20명 정도가 이제 2등 올라오더라고요. 2학기 때도 그래서 70% 정도는 1, 2등 나오게끔.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좀 길죠,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배출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2학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물리 설명은 나중에 과탐 설명회 때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건 저희 학교 컬인데 아직 올해 컬이가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컬이 기준인데 1학년 때 통합과학 1학기 하는 건 뭐 당연히 똑같고요. 2학년 과탐 설명회 때 제가 이 설명을 좀 자세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미 겨울방학 수업할 때 얘기를 했어요. 난 여러분한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들어서 알고 있죠? 어떤 거냐면 매년 한대보고에서 30%에서 50%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중학교 때 과학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과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겨울방학에 통학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난 이런 용어도 몰랐었는데 옆에 친구는 알고 있어요. 힌트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왔는데 생각보다 통학하기 어렵고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문과 갈지 이과 갈지 별로 생각이 안 드는 상황에서 이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 상태에서 이제 여름방학 때 선택 과목 조사에 들어가요. 그럼 조사할 때 어떻게 해요? 문과로 써요. 이따 씁니다. 여름방학 끝나고 2차 조사할 때 인원이 나와요. 물리 185명, 화학 220명, 생명 220명, 지구과학 36명, 경제 13명, 사물 23명. 네, 문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문과가 가면 안 되는 건가? 그럼 난 이과로. 그래서 이과로 가는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다 뭐라 생각하니까 나 뭐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많으면 50%예요. 적으면 30%. 그 친구들이 2학년 올라온 겨울방학 때 딱 물리 경험하잖아요. 화학 경험하잖아요. 바로 이 길이 아니었나 이래요. 이게 10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한대보고가. 제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아이들이 많이 모였길래 여러분을 잠재적인 이과로 만들겠다. 이과적인 마인드로 준비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아니면 이제 문과 가는 거죠. 과학을 못해서 문과를 간다? 최악입니다. 문과를 가는 건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 과목을 잘할 거야. 난 이 과목을 잘하니까 여기 과를 갈 거야. 그러니까 난 목적성이 있어. 그거 말고 과학을 못해서 가는 건 과학을 못한다고 사회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 이과라 생각하고 겨울방학 때 제가 수업을 좀 타이트하게 좀 빡세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쉬운 수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을 건데 그게 누적이 되고 쌓이면 아이들 실력의 상승이 올라갈 걸 저는 생각을 해요. 고3 통합과까지 저는 길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중학교 내용도 다 메꿔주고 있고 그걸 통합각 설명하면서 2, 3학년 과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학원 드리는데 이번 겨울에 제 수업 현재 듣고 있죠, 하시며 이 친구들 3월에 딱 오잖아요. 제 수업 들은 친구들 안 들은 친구들 차이가 극명하게 날 겁니다. 그게 점점 벌어지게 될 거예요. 단 아닌 경우가 뭐가 있냐면 제가 혹시 그분 계시나요? 그 윤봉희 선생님 심화반 듣고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상담도 났거든요. 윤봉희 선생님 수업을 한번 듣고 이제 이번 겨울에 심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제 수업을 옮겨 타야 되냐 하길래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윤봉희 선생님 심화 수업이면 거기 수업 듣고 3월 오라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 말고는 제 수업 듣는 게 나아요. 제가 해보니까. 윤봉희 선생님 수업 자꾸 타 선생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윤봉희 선생님 듣고 온 경우에는 제 수업 들어왔어도 1등급 잘 나왔어요. 근데 아닌 수업 있죠. 진도 팍팍 나가고 빔 쏘고 쭉 나갔던 그런 수업은 대부분 다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듣고 있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뭐가 달라짐이 3월달에 나타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다. 한대보 대상으로. 목표가 이과 300명 만들기예요. 이과 300명, 문과 40명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단위표인데 작년에 올라온 기준입니다. 올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국어, 수학, 사에 다 444죠. 과학도 4예요. 근데 과탐실이 있어요. 과학이 5입니다. 과학의 단위수가 제일 큽니다. 놀라셨죠, 그죠? 2학년 올라가 볼까요? 2학년 올라가면 물리화학 4사죠? 2학기 때도 역학교내에서 3, 3입니다. 세 과목 선택하죠? 3, 3은 9, 9단이에요. 수학보다 이제 많아집니다. 과학을 잘해야 이과는 대학을 가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문윤 선생님 제가 존경합니다만 수학 노래 불러서 수학 성적 올라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현상 유지죠. 과학은 좀만 시키면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과학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통합과부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달라진 점 있어요. 2년 전까지는 3+3. 그러니까 일주일에 과학 선생님이 3명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물화생 선생님만 있었어요. 작년부터 단위수가 하나 늘었죠. 지구학 선생님이 전담 배치가 돼서 이제 4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통합과가 안에 물화생지가 있는 거고 선생님이 각각 들어오시는 거예요. 4분이. 그러면 이제 전문성이 높아지겠죠. 자기 전공이 있을 테니까. 교과서인데 물리화학만 제가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학원에서 물리화학만 얼참 열심히 지금 수업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저희 학교가 지구과학이 킬러예요. 제가 학교자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선생님이
올해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다 제가 이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올해도 계신답니다. 계신대요.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알아요. 학교 선생님이 제 이름을 자꾸 불러요. 정혁이 형은 오늘 나에 대해서 무슨 말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의문인 거예요. 왜 내가 형이지? 내가 동생일 수도 있는데? 예, 저를 알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제 교재도 가져가요. 제가 뭘 볼까 가르치는지. 그래서 말을 조심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작년에 오셔가지고 지구학 수업을 하셨는데, 지구학 전공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시면서 성장하시는 거예요. 1학기 때는 설명만 수업만 하고 출제를 안 했어요. 2학기 때는 이제 고3 지구학 원 수준으로 문제를 킬러로 쫙 깔아버린 거예요. 2학기 기말고사는 5개가 다 고3 지구학 원 문제였어요. 물리화학은 어렵게 안 나왔어요. 작년에. 문제는 올해 문화된 선생님이 다 바뀌십니다. 한대보고는 한 번, 두 번 예외 빼고는요. 2년 연속 연입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매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트렌드는 유지가 되지만 선생님이 바뀌면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작년 물리화학 선생님 제가 엄청나게 비난을 할 정도로 너무 쉽게 내셔서 문제였고 새로운 선생님은 어떻게 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3월 달에 첫 2주는 지구학 진도 나갈 겁니다. 이제 이분이 올해 2년차가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출제할 건지 제가 예상이 여기 때문에 심도 있게 2주간 수업 나가고 그 2주간 물리화학 선생님이 어떻게 진도 나가는지를 제가 볼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필기를 하고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3, 4초 때 물리화학을 할 겁니다. 첫 시험만 겪어본 1년 동안은 분석이 끝나요. 그렇게 제가 진행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매년 똑같이 틀에 박힌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학교라도 바뀝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한 선생님이 여러 학교를 맡아 생각해봐. 그 모든 학교를 다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제가 통합각을요. 2학교밖에 안 해요. 반은 총 4반인데 한대보고가 3반이에요. 그럼 제가 가장 먼저 눈 뜨자마자 뭘 보겠어요? 한대보고 생각을 하겠죠. 월화에 이미 접수가 끝나요. 월화에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오늘 물리선생님이 이 수업했는데 자료가 뭐예요? 판서가 뭐예요? 다 보내줘요. 그럼 다 분석해요. 앞반, 뒷반 봐가지고. 그럼 수목에 제가 그거 갖고 그 주에 수업할 자료를 만들어요. 그 주말에 바로 녹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선생님 수업 자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리화학은 제가 대처를 할 겁니다.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매년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집중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저죠. 입니다. 저예요, 그냥. 예. 그 다음에 등급컷은 잠깐 보내드리면, 9등급제입니다, 9등급제. 2018년 빼고 이제 한 6년치 갖고 왔는데, 저희 요때는 4%, 11%대니까, 저희는 요 11%가 이제 개정된 1등급 기준이죠. 10%. 여기가 가장 우리의 1컷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90점 초반 정도 형성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거, 5등급제 바뀌고 터뜨렸죠. 1학기 중간고사 91점이었고, 제가 총평을 항상 하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면 악평을 했어요. 자사고의 시험지라 말할 수 없다. 총평 학교 선생님들이 보세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끄럽다. 그래서 부끄럽다. 등급컷에 91점이 되는데 그 실점의 9점 감점이 전부 다 지압적인 내용, 단순 암기, 글씨 낚시 이런 식으로 낸 거예요. 절대 다사고스럽지 않다. 기말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어렵게 내는데 아이들 공부해서 점수가 이제 올라간 거고요. 2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드디어 지구학 선생님이 이제 각성을 하셔가지고 2학기 중간고사 등급컷 86점, 기말도 86점이에요. 둘 다 지구학이 킬러입니다. 다른 데서 물리화학 지금 엄청 열심히 씹어 듣고 있죠? 안 맞아요, 저희한테. 저한테 방학 동안에 지구학 수업 파트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자세하게 빡세게 했죠? 그게 우리 학교에 맞는 수업 스타일이에요. 지구과학. 제가 두 번째 전공이 지구학이에요. 네, 접니다, 저.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구학 맞춰서 할 거고, 이미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이건 이제 너무 과거 기출이라 넘어가고요. 요게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물리 문제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기겁을 했습니다. 정지한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면 승객이 앞으로 넘어진대요. 와, 새로운 물리관이에요.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면 뒤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나간 초등 2학년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킬러였어요. 애들이 이걸 이렇게 맞다 보는 거예요. 환장합니다. 어려운 거 다 맞춰서 이거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건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없죠. 물리 문제인데. 이런 문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작년 물리 선생님은. 재작년도 안 그랬어요. 작년 선생님은. 근데 올해 이제 바뀌시니까 이렇게 안 내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엄청 비판했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생명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이건 좋았습니다. 이걸 왜 제가 좋아했냐면 딱 통합각 수능 스타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3년 뒤에 통합각 수능 보면
이런 식으로 실험형으로 해가지고 유추하는, 그죠? 유추해보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여기 2학기 중간고사 지구과학 킬러 문제였어요. 요게 어딜 봐도 자료가 없는데 2차 직전 수업, 요때는 이제 주말 끼고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항상 목, 금, 월, 화, 수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럼 이제 과학을 화요일에 본다. 베스트예요. 주말에 1차 직보하고 시험 보기 전날 2차 직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직보 다 보내셔야 됩니다. 첫 시험 때 꼭 이런 경우 있어요. 아유, 뭐 과학까지 직보를 하러 대체까지 가. 집에서 그냥 대충 마무리하면 되지.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안 왔던 거 후회하십니다. 직보날 제가 찍어준 거 거의 돗자리 핀 것처럼 다 나와요. 딱 이 자료가 수업 자료에 있었고 딱 그대로 분석하기로 나왔습니다. 기말고사 건 제가 안 넣었는데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24년도 거 재작년 거 화학 문제인데 제가 요번 저 수업할 때 한번 풀어준 적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였는데 요런 게 한 4-5개 내던 적이 있었어요. 고 선생님이 지금 2학년 화학을 수업하고 계세요. 고 선생님이 학년 업하셔가지고 이건 기출문제 분석표인데 작년 1학기 기말코를 이렇게 할 건데 매 시험마다 이거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험이 끝나면 아이가 몇 번 틀린 건지도 제가 조사를 해요. 점수만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답률표를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단톡방에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런 거죠. 6번 보시겠어요? 오답 인원이 1명입니다. 전교에서 혼자 틀린 거예요. 이거 보고 반성해야겠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가 6번 틀렸어. 나는 다음에 이거는 안 틀려야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 끝났다 땡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반성해야죠. 반대로 20번은 33명이 틀렸어요. 오답률이 제일 높죠. 정결정도 틀린 거야. 납득되죠. 이건 또 틀려도 괜찮겠다. 그런 식으로 오답률표를 보고 자기 반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학생 단톡방에 올려요. 어머니들이 안 보냅니다.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본인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체크해놓고 이거 제공을 항상 하고 있고요. 요건 뭐 이제 시험지랑 제 교재를 얼마나 1차님 보는 건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왜 이제 곽경혁이 제일 애들이 많이 오냐? 잘하니까요. 왜 잘하냐? 하루에 2번씩 하나도 검사합니다. 한양통 가입했나요, 이제? 거기에 이제 수업 자료가 다 올라와요. 제가 하루에 2번씩 접속해요. 뭐가 올라왔나? 수행평가 공지는 올라왔나? PPT는 올라왔나? 추가 프린트 올라왔나? 올라오면 바로 타이핑 쳐가지고 아이들 줘야 되니까. 하루에 2번씩 봅니다. 선생님이 아까 수업 필기 제가 본다 했고요. 선생님 PPT 원본도 제가 갖고 있어요, 이미. 이미 갖고 있습니다. 나 교과서 부교재 오토 완자 쓰는데 완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완자엔 교과서 밖의 내용이 다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교재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모든 통합과학의 전범위에서 뭘 낼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의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완자는. 타학교 기출까지 다 메인 교재 제가 넣어놨고요. 이 교재 얘기도 제가 지금 이걸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 교재를 겨울방학에도 한 2번 듣고 이렇게 가져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제 수업의 8알은 그냥 제 수업이에요. 제가 주는 자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다른 강사 갖고 와 수업해도 50%도 못 녹이 됩니다. 제 자체가 콘텐츠예요. 교재를 가져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 수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재도 지금 또 고민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교재도 웬만하면 아이들한테 좀 좋은 퀄리티로 가게끔 오답 없게끔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제 수업 자체가 콘텐츠다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잘난 척을 하고 있나? 네, 선배 필기본은 여학생들은 괜찮은데 우리 남학생들 작년부터 갑자기 입학을 많이 하고 있죠. 원래 저희가 한대부 요거잖아요. 그죠? 320명 중에 남학생 12명 이랬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30% 남학생이죠. 그래서 남학생들이 필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선배 필기본을 제가 줄 겁니다. 이거는 실기를 잘 못하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열심히 필기했는데 나중에 자기 글씨 자기가 못 알아봐요. 그런 친구들 위한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어머님들? 말이 많아요, 제가. 네, 모두 그러시오. 전부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제가 테스트 봐서 알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맞는 거 모두 그러시오. 정답께서 안 줍니다.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옳지 않은 거 모두 그러셨는데 답이 전부 다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게 공부를 시킬 거고요. 누적입니다. 지금 겨울방학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내신 들어가면 1주차 때 수업했던 내용 숙제를 7주차 때도 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숙제가 누적이에요. 그래서 까먹지 않게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숙제량이 점점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수행평가 저희 60%예요. 반영 비율. 지필 40, 수행 60입니다. 그럼 수행평가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20점, 20점. 중간 수행 30, 기말 수행 30 합이 100인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평가는 최저 점수가 24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6점까지 깎을 수 있어요. 작년에
수행평가 이슈가 있었어요. 지구과학 선생님 수행평가를 하셨는데 스펙트럼 보는 거였거든요.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처음인 거예요. 그게 안 보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 월요일날 한 애들이 선생님 안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 한 거예요. 보인 대로 적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애들은 이제 순위사니까 보인 대로 적은 거죠. 6점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되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거죠. 본인도. 그래서 뒷반에서는요. 그렇게 적으면 안 될 텐데? 그거 아닐 텐데? 1000원을 한 거예요. 애들이 그거 두고 공정한 거예요. 뒷반 감점이 없었어요. 이게 형평성 논란이죠. 제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녹취하지 않은 증거가 없잖아요. 이거 뭘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어떤 그 증언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 어차피 뭐 해봤자 다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 거에 터졌어요. 수행평가 글씨에 그 맞춤법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50명을 감점을 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이 글씨를 알아볼 수 없다 이거예요. 250명 감점을 준 거예요. 제가 거기서 폭발해가지고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만 전화한 게 아니라 좀 유력한 어머님들 몇 명 섭외해가지고 학교에다 폭탄 전화를 돌려서 결국 취소시켰어요. 감점 취소. 250명을 살렸어요. 그거 잘 모르셨죠? 그런 일도 많았다. 예. 한대 보고 얘기만 나오면 제가 자다 벌떡 일어나서 대응을 하십니다. 무조건. 그래서 수행평가도 자료가 공지가 되면 2주 전에 공지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자료 분석해서 정답지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줘요. 이대로 적으면 만점. 감점 없게끔. 수행평가 다 제공을 한다. 저한테 보내실 거죠? 네, 다들 어머님들 지금 목소리 보내야겠는데 이런 모습인데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아들 딕점 수업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딕보를 못해요. 다 못 들어가요. 여기 저쪽 1관 150명 강의실 가서 할 거고 영어도 국어도 마찬가지죠. 큰 강의에서 할 거고 이제 교재 폼인데 이것도 약간 업그레이드를 지금 할 겁니다. 2월달에 지금 다시 작업에 좀 들어가는데 단기를 제가 다 쪼개놨어요. 점점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게끔 이렇게 배치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주차표인데 저희가 두 반 있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과학을 앞에 2주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학 선생님의 성향을 보고 맞춰서 3, 4주째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건 작년 시험 범위 기준으로 제가 짠 거지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제가 진행할 거고 직전 수업 멀더라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가급적 주말 깨고 봤으면 좋겠고요. 달라진 점 추가 사항이 뭐 지금도 똑같긴 합니다만 제가 알파라 적어놨죠. 9시에 끝나지만 9시에 끝나지 않습니다. 제발 9시에 라이딩 오지 마세요. 10시에 막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 9시에 끝나지 않습니다. 9시 반까지는 최소한 연전 수업할 거고 그 이후에 클린이 있어야 되니까 제 시험을 벗거나 숙제를 다 못했으면 무조건 10시예요. 근데 저는요 법을 준수합니다. 10시 이후엔 안 해요. 딱 10시니까 라이딩 오신 경우에는 잘 알고 있어. 이 앞에 난리잖아요. 저도 차 빼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빵을 못 해요. 분들 계시니까 빵을 못 하는데 아무튼 가급적 라이딩 오신다면 넉넉히 10시까지 공부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토요일 6시, 일요일 6시만 가능한 겁니다. 일요일 2시만은 그게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뭐 여기 써 있는 내용들 그냥 그대로 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를 나 적어 놓은 거라 말씀드렸고 이런 거 매주 테스트 보는데 제가 이제 올해는 수강생이 제 예상 한 150명 될 것 같아요. 그럼 테스트를 150명이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이미 테스트 결과로도 뭐가 나와요? 자기 아이가 몇 등급 나올지가 아는 거예요. 스스로도. 매주 사실상 모의고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성취평가 때는 아예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많으니까 그냥 저희 안에서 1등급이 나와요. 그럼 내가 이 정도 등수고 이 정도 점수면 이 돈 이렇게 하겠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강조드리고 제가 스토리텔링 잘해요. 저한테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화학 같은 거 나오면 과학자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 얘기하면서 좀 흥미를 돋구려고 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는 이제 어려운 거는 나오면 제가 손해설치라는 거 따로 제공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복습 영상 보통 한 40명 들어있는 반이면 복습 영상 조회수가 한 200회 나와요. 한 명당 5번씩 돌려보거든요. 근데 구독을 안 하니? 아무튼 그래서 복습 영상 무제한 할 거고 라이브로도 영상 아픈 친구들은 집에서 볼 수 있게끔 라이브로도 볼 수 있을 거고 학생이 라이브 신청을 하면 제가 부모님께 한 번 정도 확인을 합니다. 학원 간다고 하고 라이브 신청하면 학원에서 전화가 안 가거든요. 그걸 이용한 친구가 있어서 1학년 가끔 제가 확인을 하고요. 이것도 제 진심입니다. 운전하면서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갓길에 세워요. 제가 집에 안 막히면 30분이면 가거든요. 나름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데 30분 가요. 3시간 걸 때가 있어요. 가다가 세우고 질문 받고 가다가 세우고 질문 3시간 걸리더라고요. 과학 공부를 해서 질문하는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칼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수학과 말씀드렸고 클리닉은 앞으로 계속 할 거고 이건 이제 과학 노벨 쓴 친구가 이제 분명 등장을 할 거예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수업을 한 번 더 하는 예정이 있습니다. 금요일일 거라 예상이 돼요. 금요일일 거라 생각하고 아마 정규 클리니크가 금요일이 될 겁니다. 영어가 아까 정규 클리니크 금요일이었죠? 아마 옆 강의실에 배치해서 애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보통 영어 강의실에 꽉 차 있고요. 과학에 몇 명 없어요. 그럼 애들이 여기 와서 공부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음영쌤이랑 콜라보해서 할 거고 마지막 시간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머님들 너무 피곤하시죠? 정규 클리닉 아까 금요일 말씀드렸고 네,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두 반 있고 네, 일요일 낮도 있습니다. 학원이지만 그래서 그 세 반이다. 작년에는 금, 토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는 토, 일 두 개 했고요. 금요일을 클리닉으로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만약에 뭐 수요가 많아지면 금요일 반을 오픈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편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과학이 안 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중2, 중3 완자책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정도거든요. 중학교 과학에 이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중학교 과학 선생님들 잘못이에요. 수업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메꿔줄 겁니까? 제가 해야겠죠. 그래서 겨울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신 때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겁니다만 생각보다 힘들어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중학교 과학 90점이면 하위 30%예요. 전교생의 70%가 과학은 90점 맞아요. 과학이 90점이면 현재 기준으로 4등급입니다. 충격적이시죠? 과학을 잘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에 늦지 않았습니다. 2월 달에라도 좀 시키시고 3월에 내신들이 보내시면 되겠고 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들으면 되겠고요. 그 외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고 아까 하는 얘기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까 왔다 갔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무도 안 왔는데 1학기 중간고사 때 작년에 옆에 타학원에서 한 명이 들었어요. 3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중간고사 분석 설명할 때 오셨어요. 1등급 25명이 보고 깜짝 놀라신 거죠.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었던 거야? 여기 안 보내고 온 거예요. 기말고사 때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중간고사 너무 망했잖아요. 수능평가도 망한 거예요. 합산 2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친구 2학기 중간고사 때 과학 혼자 100점 맞았어요. 전교 1등이에요. 2학기 주말에서도 전교 1등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친구가 1학기 중간고사부터 저한테 있었으면 다 1위였던 거죠. 그 친구 수학도 잘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동네 근처 학원 잠깐 갔다가 한번 보내야지 했다가 기말고사 때 결국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부터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